동아시아사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 자, 여기서는 이제 청일전쟁, 의화단운동, 럴전쟁 이어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전쟁들이 몇 가지 일어나요. 그 전쟁의 과정에서 기존의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던 중국이 어떻게 몰락을 해버렸고, 기존의 패권 국가였던 중국에서 일본으로 패권국이 넘어가면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은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화 되죠. 중국 역시 몰락의 길을 겪습니다. 일본만 성장을 하면서 동양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침략을 하는 국가가 된 거죠. 조선이나 중국은 침략을 받는 국가가 되고, 그 내용들입니다. 먼저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있었던 사건인데, 배경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 청나라 군대가 와서 그 조선에서 그걸 진압을 했죠. 그 구식군인들의 난을. 그리고 갑신정변 역시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을 했습니다. 서로. 그러면서 근데 두 번 다 사실 청나라가 일단은 좀 승리기를 잡아요. 두 번 다 청나라가 좀 군대를 많이 보냈거든. 그래서 일본은 여기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에서 자기네가 좀 밀리자 칼을 가는 거지.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저것들을 청나라를 꺾고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같이 텐진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고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함께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그때 맺었던 약속이 뭐였느냐? 한쪽이라도 군대를 보내면 같이 보내자, 이거였거든. 그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한 10년 이후에, 그 맺은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요. 조선 땅에서. 이때 동학 농민운동 당시 청나라하고 일본 양국이 같이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텐진 조약에서 서로 군대를 보낼 때 통보하게 돼 있었으니까. 청일 양국 군대가 파병되고, 이거 좀 비춰볼게요. 조선의 철병 요구를 무시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 그리고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 청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었죠. 양무운동 앞에서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용장 등 그 신사층들이 서양 군대에 막강한 그 무기를 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서양처럼 한번 무기를 바꿔보자 하면서 시작된 게 양무운동이었습니다. 양무운동은 중체서용, 중국 것을 몸체로 하되 서양의 기술만 이용한다였어. 반면에 메이지 유신은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였지. 모든 걸 다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고, 메이지 유신 당시에 앞에서 했던 거지만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이라 해서 우리도 민권을 이렇게 중요시해서 서양식으로 입헌군주제로 가자, 의회 만들자, 그런 얘기였는데, 메이지 정부에서 이걸 탄압을 해버립니다. 그 탄압했을 때 당시의 논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사회 진화론이었죠. 진화론.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우리 일본이 지금 뒤쳐져 있다. 그러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뭉치자. 그러면서 그 탄압을 해버렸고, 자유민권운동을. 그 이후에 일본 정부는 서양식 의회제도의 필요성은 공감을 했어. 그래서 자기들식 의회제도를, 입헌군주제를 운영을 하죠. 의회를 만들고 입헌군주제는 군주제인데,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천황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한 일본식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식 입헌군주제를 규정했던 헌법이 대일본 제국 헌법이었다. 자, 이거 쭉 연결해서 지금 얘기한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거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앞에 내용까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혹시 뭐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된 내용이 있었다, 그럼 한 번씩 복습해 보세요. 자, 하여튼 메이지 유신하고 양무운동,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이 붙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죠. 일본은 평양전투, 항해전투 등에서 승리하고 랴오뚱반도와 산둥반도까지 일부 점령합니다. 자, 랴오뚱은 여기고 산둥은 여기에요.
결과 일본이 승리하여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가 여기거든. 여기서 청나라와 같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도 시모노세키를 가면은 그 청일전쟁, 걔네들은 일청전쟁이라 하더라고. 우리는 그냥 청일전쟁이라 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청전쟁이잖아. 일청전쟁 그 뭐 기념관 있더라고. 한번 가봤습니다. 청일전쟁 거기 승리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일본이 대만, 타이완하고 그리고 저 랴오뚱 반도를 받게 됩니다. 일본이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랴오뚱 반도랑 타이완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빴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청나라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일본이 여기서 딱 이 땅을 차지해 버리니까 자기네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러시아는 친구들을 불러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같이 일본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중국은 모두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 니네가 중국 그렇게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반환합니다. 러시아랑 일본의 대립은 다시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영향.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 붕괴. 청에 대한 열강의 분할 경쟁 가속화. 청의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그러니까 청나라가 뭐 비록 아편 전쟁 이런 건 졌어도 설마 일본한테 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지. 그래도 동아시아에선 청나라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져버린 거죠.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료 플러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에서 청과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고 배상금으로 은 2억 냥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랴오뚱 반도를 반환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은 3천만 냥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가 무능한 게 드러나자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에 대한 침략은 계속돼요. 뭐 영국, 러시아 뭐 다 와가지고 청나라에서 철도 부설권 뺏어가고 뭐 뺏어가고 막 뺏어가. 자, 그 상태에서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의화단이 부청멸량을 내걸고 봉기. 자, 우리 요거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앞에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죠. 여기는 구호가 뭐였다? 멸, 만, 흥, 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 이거였지.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토지 균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족 신사층이 오히려 싫어했다고 했었지. 근데 이 의화단 운동은 부청멸량입니다. 누구를 돕자. 부와 누구를 돕다. 부청. 청나라를 도와서 누굴 멸한다? 서양을 멸한다는 거야. 서양 세력에 대한 공격이고 청나라를 돕는 게 얘네들의 구호였어요. 이거 다르지 태평천국이랑은. 교회, 철도 등을 공격하고 베이징, 텐진 등으로 확대합니다. 점점 커지면서 막 교회 이런 데 선교사들 막 죽이고 철도 공격하고 이래. 자, 그러자 8개국 연합군, 서양 8개국이 연합군을 구성을 합니다. 뭐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포함해서 러시아, 독일 그리고 뭐 일본도 있어요. 8개국에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인도는 서양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8개국의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군대를 끌고 와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맺어진 게 신축조약인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청나라 정부가 처음에는 자기네들을 도와서 서양을 멸한다니까 되게 좋아했겠지. 그래서 의화단 운동을 지원을 해,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8개국 연합군이 딱 오니까 청나라 정부가 바로 손절을 합니다. 의화단하고. 우리랑은 관련 없다. 서양이 공격을 할 때. 청나라 정부가 참 무능하지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하여튼 맺어진 게 신축조약이에요. 1901년.
열강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된다. 뭐 교회들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을 하게 돼요.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지. 이건 엄청난 굴욕이죠, 사실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러시아군이 만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이거에 또 반발을 해서 러일 전쟁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터집니다. 바로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과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러일 전쟁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전개. 일본이 황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선제 공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일본은 청일 전쟁 때도 선제 공격해 버렸거든. 앞에서 보면 그랬죠. 풍도 앞바다에서 청구를 공격하여 전쟁 발발. 마찬가지였어요. 황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선제 공격해요. 미국하고 근데 영국이 이때 일본을 지원을 합니다. 영국, 미국 둘 다 러시아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러시아가 너무 강국이니까 견제를 위해서 일본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리순 전투, 봉천 전투, 동해해전 등에서 일본이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그 결과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포츠머스 조약 왼쪽에 있네요. 러일 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리순, 다롄의 조착공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까지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챙기죠. 리순 다롄은 여기입니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 못 가졌던 라오뚱만도 쪽에서 일본이 드디어 이권을 확보를 했죠. 청일전쟁 때 가졌다가 시모노세키에서 가졌다가 뺏겼잖아. 다시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강제 병합, 한국 강제 병합,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을 해요. 그리고 뭐 한국사에서 나오지만 뭐 고종이 이거 가지고 헤이드 특사 보내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실패했죠. 계속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합니다. 러일 전쟁 전개인데 대일본국 황제는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알린다. 짐은 이 문서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할 것을 포고한다. 짐의 육군과 해군은 반드시 전력을 다해 러시아와 싸우기를 바란다. 대한제국의 존망은 일본 제국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청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여러 외국에 선언했던 것에 반하여 지금 만주를 점령하고 있고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권한은 꾸준히 강화하며 최종적으로 이 땅을 영유하려 하고 있다. 사태는 이미 여기까지 악화되었다. 일본 제국은 평화적인 협상으로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군사행동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죠. 다음으로 조금만 더 합시다. 1차 세계대전. 이제 일본이 조선 먹고 뭐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세계 1차 대전이 터집니다. 1914년이네요. 일본은 이때 영국하고 동맹이었거든. 영일동맹을 구실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 쪽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곳이 산둥반도와 칭다오 일대예요. 칭다오 맥주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독일도 맥주가 유명하잖아. 그렇지? 독일이 칭다오도 갖고 있었고 산둥반도도 독일 거였어. 독일이 이쪽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일본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21개조 요구를 제출을 해요. 1915년에. 21개조 요구는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반도와 칭다오를 우리가 갖겠다는 거야. 근데 당시 베이징 정부는 이거를 수용합니다. 이때 베이징 정부는 어떤 정부냐? 바로 앞에 그 신의 혁명에서 만들어졌던 위안스카이 있었잖아. 위안스카이가 그 순원한테 임시 대총통 자리를 이렇게 양보받죠. 순원이 원래 쓰면서 해야 되겠다. 순원이 이 신의 혁명을 이끌었잖아. 그래서 점점 세력이 커져서 청나라에서 이거를 진압하고자 위안스카이를 보냈어. 근데 위안스카이가 와가지고 진압하는 게 아니라 순원하고 협상을 했지. 네가 만약에 나에게 대총통 자리를 준다면은 그러면 내가 청나라를 멸망시켜 주겠다.
그래서 둘이 이게 타협이 된 거야. 그때 당시에 둘이 타협을 받습니다. 결국 순호는 대총통 자리를 양보를 했고 위안스카이가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베이징에다가 정부를 세웠어요. 근데 위안스카이는 그 이후에 황제가 되려고 했었지. 황제가 되려고 막 세력을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결국에 황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베이징 정부가 21개조 요구를 수용을 해버린 거야. 당시 중국의 대표 정부는 베이징 정부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지. 당시 베이징 정부에. 이 사건은 나중에 중국의 오사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어요.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는데 영국, 미국 이런 서구 열강들이 산둥 반도에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해보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한 거지. 자기네들도 어쨌든 주권 국가인데 독일이 뺏어갔던 거잖아. 자기네 산둥반도와 저기 그 칭다오를. 근데 기껏 그 독일이 패배했는데 이거를 돌려주기는커녕 일본한테 준다는 거야. 자기네 땅을. 베이징 지역의 대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합니다. 자기네 정부의 무능함과 그리고 그 서구 열강들의 이런 침략적인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해버린 거죠. 워싱턴 회의. 중국 문제 등을 둘러싼 열강 간의 이해관계 조정. 중국은 모두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때 세력이 너무 커져가고 있었거든. 최강국인 미국조차 이제 일본이 좀 부담스러워져. 물론 이기긴 이겼지만 쟤네들이 너무 확장을 하니까 일본 등 5개국의 해군 군비를 축소하는 걸 결정을 해버립니다. 일본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일본이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중국에 반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결정이 됩니다. 워싱턴 회의입니다. 일본의 그 이렇게 막 너무 팽창하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가 들어온 거죠. 한국의 민족운동, 3.1운동, 헌병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가혹한 무단 통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일본은 무력으로 진압했다. 1919년입니다.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무장투쟁, 만주의 독립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홍범도 장군, 여기 김좌진 장군, 그리고 의열단, 김원봉이 주도해서 결정되었다. 식민통치 기관을 파기하고 주요 인물 암살 시도. 이 김원봉이란 사람은 뭐 공산주의자긴 한데 뭐 독립운동가로서 김원봉만 보면은 이 사람은 그 9.11 테러, 2001년에 9.11 테러 했던 사람이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사람인데 오사마 빈라덴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현상금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그걸 갱신을 했지만 근데 훨씬 더 앞시대 사람이지. 김원봉이 오사마 빈라덴보다 훨씬 더 앞시대 사람이고 그땐 물가도 더 쌌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금이 엄청나게 높았던 일본 정부에서 정말 무서워했던 그런 인물이죠. 네 번째, 민족유일당운동.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갈등 극복 노력. 그래서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3.1운동까지 했고 그 중국의 민족운동, 오사운동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